대한민국에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미사일 지침 폐지라는 한미 정상회담 중 미국의 최고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제한이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이제는 미사일과 우주 탐사 로켓 모든 부분에 대한 개발의 족쇄가 풀렸으며 대한민국은 이제 진정한 군사강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 전역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강대국 대열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과 패닉에 빠져버린 일본과 중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해줄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에 한국과 미국 간에 협의하였던 미사일 지침이 드디어 풀려버린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미사일 기술이 없었던 시절 미국에게 미사일 기술을 받는 대가로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79년도 당시에는 북한을 타격할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시급했고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양까지의 거리를 한계로 하는 180km만을 사정거리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없던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최대의 수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번 5월 22일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를 개정하기 위해서 4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4번이라는 개정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1차 개정은 2001년 1월 최대 사거리를 300km, 탄도 중량을 500kg까지 늘렸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3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고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7월에는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진 고체 연료의 사용으로 우주 로켓 기술과 우주 개발 산업에도 크나큰 진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태도가 일본의 스가 총리와 완전히 대비되어 더욱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가지며 마스크를 벗고 가까운 거리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마스크를 2장이나 쓰고 햄버거를 가지고 회의를 했던 미일 정상회담과는 크나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회담의 메뉴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대접받았는데요. 백악관 측에서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표 간의 식사회담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런 이유로 미국 측의 격식을 갖춘 오찬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방미했을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20분간 했던 햄버거 회동이 일본 내에서도 조롱을 받았던 것을 많이 의식하여 햄버거보다 격식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미국에 주문했습니다. 거기다 스가 총리와의 회담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사실상 햄버거는 입에도 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가까운 거리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방역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일본보다 친밀하다는 것을 미국이 어필하는 외교적 수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해제 이외에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백신에 대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장 급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55만 명분의 백신을 바로 지원해주기로 하였고 대한민국을 백신의 허브로 만들어주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신 생산국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생산을 하게 되며 아시아의 백신업으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봤을 때 일본에 비해 한국을 더욱더 신용할 수 있다라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이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밀어주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사일에 대한 족쇄가 풀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진정한 군사강국이 되는 것과 동시에 강대국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중국을 제외하면 동북아시아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사일의 사거리의 한계로 강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이 화포 기술과 미사일 기술인데 자신 있는 미사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여 어딘가 2%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웠던 2%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무미사일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뛰어난 명중률과 성능을 보여주며 역시 미사일 강국이라고 불릴만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아쉬운 부분이 사정거리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순항미사일인 현무3 계열 미사일이 1500km까지 타격이 가능해 일본의 주요 시설과 중국의 주요 시설을 타격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500km로는 일본의 전역과 중국의 전역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며 현무라는 이름을 계승할지 아니면 어떤 이름이 붙여질지 알 수는 없지만 사정거리 제한이 풀린 미사일이 대량으로 배치되면 일본 본토 전역, 중국 본토 전역을 모두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되어 적들이 어디로 도망가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야수의 족쇄를 풀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말 그대로 무서운 야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탄두 제한도 없고 사정거리 제한도 없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만나 탄생하면 어설픈 미사일과는 질적으로 틀린 무서운 미사일 강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방부로 불릴 정도로 화력 덕후인 대한민국 군대라면 기본적으로 몇천 발은 생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는 더더욱 무서운 나라가 바로 옆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사일조차 만들지 못하는 일본과의 군사력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게 되어 신형 미사일이 대량으로 배치되는 날에는 일본은 한국의 아예 상대조차 안 되는 약소국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며 중국은 미사일 이외에는 이제 한국을 상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균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함주면 핵탄두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탄두와 사거리 제한이 풀리게 된 한국은 중국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밸런스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특히 기술력과 신뢰를 확실히 가지고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만을 믿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밀어줬더니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있으며 올림픽 등 세계에 민폐만 끼치는 상황이다 보니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더욱 밀어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동맹국이지만 일본보다는 이제는 한국을 더 신뢰하며 특히 한국군에게 크게 기대한다는 것을 바로 이번 국군 장병들을 위한 백신 제공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걸려있던 고삐는 모두 풀렸습니다. 한국의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량으로 미사일을 생산하여 동북아 최강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대한민국을 일본과 중국은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게 될 것이며 수십 년 전까지 아시아에서 동래북 취급을 받던 서러운 역사는 이제 모두 벗어던지고 무서운 강대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